네. 그러면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토론에 이 소개 글이 없어요. 저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신 순서대로 강기남 대표님 운전 중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예. 부자의 언어요. 네, 좋은 부자의 책. 언어라는 책을 예. 소개했는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식한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전하는 부자의 언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 조금 특이하다라고 느끼는 건 최종적으로 이분은 삶을 대응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떠한 반응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다라고 이분은 함축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원사가 얼마나 정원에 오래 머무느냐. 그러니까 정원사의 그림자가 비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이분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표현을 정원사가 정원의 자기의 그림자가 비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그 글의 그 표현을 너무나 감각적으로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운전 중이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검색했더니 존 리가 강력 추천한다고 표지에 이렇게 써졌네요. 네. 예. 이 부자가 책의 되고 싶으면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젊은 애기들이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책이 많이 두껍긴 해요. 네. 부자가 되고 싶은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가 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아주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제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월요일 날 그 독서 토론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독서 토론을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독서 토론에 제가 이제 미리 책을 원래 하고 있던 곳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직접 읽고 들어가지는 못했었는데 그날 안 그래도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하고 이제 상황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키에르 케고르에 대한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책을 쓴 게 이제 덴마크 사람인데 주로 책을 쓴 게 기독교에 대한 신학이나 존재론, 윤리, 미학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썼고 특별히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 그런 분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핵심은 결국은 이 사랑은 조건 없이 인간에게 확장돼야 되고 그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개골의 윤리적 관점에서도 비롯되고 사랑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보았고 그는 사랑을 자기 자신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책임감으로 정의해서 이를 통해 인간이 보다 높은 도덕적으로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그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거 보시고요. 이분이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의 일생에서는
제대로 사랑이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자기 개인에 대한 사랑. 글은 이제 되게 많이 적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혹시나 시간 되시면 계고로에 관련돼 있는 그 인생사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부터 그 책을 다시 읽어서 월요일 날 되면 그 독서 토론에 계속 좀 참석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일환 대표님 손 들었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우리 공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자판 소리가 시끄럽게 나서요. 혹시나 왜 그럴까 해서 궁금해서요. 자판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가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예. 늘 이 검색하기 때문에 아마 자판 소리가 난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검색하다 그런 것까지 또 다 하세요? 저도 바로 또 하거든요. 공원장님 그거 하시는 거 또 하는데 제가 마이크 끈다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책 읽은 거는 2권인데요. 하나는 허영선님이 쓰신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제주 4.3 진실 도민 보고서 이렇게 돼 있는 책인데 2개가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이제 허영선님은 실명으로 해가지고 직접 해서 이렇게 본인이 밝혀져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제주 시민 도민 보고서라고 하는 데는 겉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제주 4.3 진실 규명을 위한 도민연대라는 이런 단체처럼 돼 있는데 찾으면 실체가 전혀 없는 곳이 이 책 한 권이 전부 다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책에서는 실제 있던 사실들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모든 자료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양쪽 측면을 다룬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있고 제주 4.3 쪽은 이승만 정권이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이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그냥 폭동이다. 그래서 죽어서 싸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하고 표지만 보고는 절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읽기 전까지는 요쪽 책이 좀 더 진지한 책인 줄 알아서 겉표지만 보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건 링크 둘 다 동시에 올려드렸고, 제가 이런 쪽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원래 5.18 때문에도 4.3 쪽에 관심이 많았다가, 제주대학교 농업 마이스터 강의를 계속해서 다녔거든요. 여러 해 동안. 근데 이제 그때마다 가면 시간 때문에 강의만 하고 오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앞뒤로 막 연결이 되고 막 이런 게 사이 시간이 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주 사상공원이랑 그 다음에 쭉 다니면서 자료들 쭉 보고 그러면 사상공원 가면 아까 이 도민보고서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부풀려졌다 숫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돼 있고 실제 평화공원에 가면 실명으로 정확하게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름이 전부 다 나열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이 쉽게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다녀와서는 자료 검색 굉장히 많이 하고 찾아보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더 갖게 됐고요. 근데 또 가까이서도 만난 분들이 좀 계시고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뒷세대들이 계속 공산당이라고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도 숨어서 지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그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아주 자세하게 위쪽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래쪽에서는 아예 언급이 안 돼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2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보면은 도민보고서 그거는 아예 단체를 요 책 때문에 만들고 그 다음에 가격을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배포를 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위쪽 책은 뭐 위쪽 책도 낮은 가격에 이렇게 배포하려고는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예,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전체적으로 두 권에서 느껴진 거는 위쪽 책에서는 이념하고 학살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국민을 학살해갖고 독재가 힘을 유지하는지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힘을 유지하는지 이게 이제 위쪽 책에서는 정확하게 보이고 오히려 아래 책은 반증으로 이렇게 독재와 돈이 결부가 되면 사람을 죽이고도 정당화시킬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아래쪽에서는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거 제국주의나 이런 게 독재가 만나면 그 나라에 그러니까 후진국의 독재와 제국주의가 결합이 되면 국민이 어떤 입장이 되는지 이런 것도 양쪽 책에서 이렇게 양쪽 측면으로 해가지고 딱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 딱 있네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실시간으로 만약에 제주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실시간으로 전체 정보가 다 공개가 됐으면 일이 진도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반드시 정보의 차단이 동시에 있어야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통신이 빠르고 입과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 요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단과 세월을 이용을 하면 각색된 정보는 또 사람들 머릿속을 어떻게 이렇게 틀을 잡아가는지 그것도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책을 찾아서 더 읽는 거 그거하고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좀 좋은 쪽도 있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승재님 요즘은 안 들어오시는데 이승재님 그 타임라인 가면 자주는 안 올라오지만 사이사이 해갖고 제주분들 모임 있잖아요. 제주분들 모임하고 활동들, 행사들 이런 게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게 많이 이해가 되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입으로는 이웃사랑 말하는 게 참 쉬운데 예, 근데 그게 실제 힘하고 돈이 결부가 되면 눈을 감고 입을 닫는데 이렇게 길들여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쪽 제가 분야가 이쪽이니까 뭐 이제는 뭐 더 할 거 없지 이렇게 약간 생각하는 면도 요즘 좀 있었는데 근데 디지털 쪽 잘 활용해서 누구나 좀 편하게 자기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사태가 막 치닫지 않도록 하는 그런 면들을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4.3은 정부에서 이제 그게 학살 사건으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걸 아직도 이걸 부인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강 소설가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전부 다 숨어서 지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차원인데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이번 추념식에도 가령 윤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제 물론 참석을 못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양민 학살 사건이구나. 그게 제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강기남 대표님 또 손 드셨는데 말씀하시죠. 이영진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4.3 그것이 이영진 대표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저도 동의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일은 없었을까? 그중에 정말 어떠한
불순 세력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게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잠깐 갔는데 우리 이영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우리의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정당하게 진실로 전달돼져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들의 그런 그런 계략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인해서 가끔 요렇게 은폐되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어디나 사람 사는 세상에는 누구는 돈 때문에 그다음에 누구는 자기 권력이나 자기 집안 잘 살려고 그렇게 불순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뭐 일절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에 극소수 포함되어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그 부분만 부각해서 국민들한테 방금 이렇게 강균함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심과 불신, 그 다음에 서로 갈라치기 하는 거, 바로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론을 뭘로 내느냐, 아이와 부녀자까지 전부 해가지고 일부러 살해의 폭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거부하면 나보고 내려오라고 하거나 내가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걸 너네들이 반대를 하면 너네도 이 꼴 날 수 있어. 이거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이 중요한 거지.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대목, 그 부분은 당연히 있죠. 교회에 가도 돈 때문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선한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단체에 가도 한두 명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 그거를 다 만들어내느냐 못해요. 예, 그리고 극히 소수고 근데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부각을 시키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은서 대표님 부탁드릴까요? 저는 제가 가져온 책은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라는 소통 강사 김창옥 강사님의 책을 일단은 끼내 들었습니다. 제목만 봤고요. 제목에서 보듯이 소통이란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과정이면서 소통하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은 물론이고 내 입장도 그러니까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짧게 설명한 것만 봤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책 제목이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죠. 아, 예. 진재근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죠. 네. 네, 김창옥 씨가 쓴 거요. 네. 소통 아주 공감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고 경청도 중요하고 하여튼 소통에 있어서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순자 대표님 부탁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손도 이렇게 빨리 빠지시고. 네. 저는, 뇌 섹트를 위한 고급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스포츠의학자 정일규 님이 지으신 건데요. 이 책을 이제 안에 보면, 제가 진재근 선생님 타임라인에 토론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이벤트에 토론에 넣으려고 했으니까 페이지에 넣어서 아마 그 답글란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서 일반 게시물에 제가 넣었걸랑요. 사진을 찍어서 넣었는데 이 책을 보면 많은 경험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쓴 내용이고요. 사실 제가 체육학과 지금 공부하면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많은 사례 중에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이제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돼서 읽어보면 이 몸의 변화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넣은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운동으로 제가 많이 몸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변화가 되는 경험을 이 책에 이렇게 실었듯이 저 역시도 제가 몸을 운동으로 많이 좋아진 것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제 목욕탕을 가든 어디 가든 상체는 굉장히 좋은데 하체가 좀 많이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체 근육에서 많이 에너지를 뇌혈류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허벅지, 대퇴사두근 여기가 튼튼한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교과서지만 너무 좋아서 잠깐 일습하느냐고 읽은 책이라 소개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이벤트 들어오셔서 토론에 올리셔도 됩니다. 토론에 올리는 건 저기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도 가능합니다. 참석은 이벤트 끝나면 안 되는데 토론에 올리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녹화가 되면 그 토론에 이제 이 녹화한 걸 이 소개 잠깐 하고 녹화한 걸 올리기도 하는데 그 토론은 끝난 다음에도 되니까 올려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유됐지요. 네. 나무들 비탈에 서다라고 하는 황순원 작가의 이 책을 선정을 해서 읽었어요. 황순원 작가는 교과서에 소나기란 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들 잘 아실 건데 이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6.25를 다룬 최초의 장편소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기록, 순환의 기록,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이런 식으로 책 표지에 나옵니다. 이걸 이제 선정한 건 이 책이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라고 해서 읽게 됐어요. 그런데 인천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내용이 네 고향이 어디야? 그러니까 인천. 그리고 애인이 인천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어떤 인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천이 그 고향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 비탈의 서다는 1960년 1월부터 7월까지 사상계에 연재가 되고 그해 9월에 소설로 출간이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민족 산전의 비극인 6.25를 다룬 최초의 본격 소설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순수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이며 결벽주의자인 동우가 친구들이 이렇게 현태라는 친구도 있고 윤구라는 친구는 이제 이 셋이 같이 가가지고 이 부대 앞에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데 이 친구들이 술집 색시한테 네 같이 잠자면 돈 주겠어 하니까 그 술집 색시인 옥주하고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동적인 그런 적이었죠. 그래서 동정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인 장숙을 생각을 하니까 다른 여자와 잠을 잤다는 것에 대해서 이 동호가 이 심리적인
그런 가책과 후회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그 피동적인 관계를 벗어나 능동적으로 그 이 옥주하고 동침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옥주가 다른 남자와 자고, 이제 술집 여자니까요, 자고 있는 그 옥주한테 총을 난사해서 옥주를 죽이고 부대로 돌아와서 자살하는, 이게 이제 전반부에 나오고요. 이제 그 뒤편에는 현실적이고 행동적인 현태가 전쟁 중에, 이제 전쟁이었어요. 6.25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렇게 의도적인 살인을 하는 거죠. 그런 살인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또 제대로 한 대로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잘 지냈는데, 나중에 그 수색 중에 자기가 죽인 모녀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변한 거죠. 그래서 포금을 하며 무기와 권태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현태가 있고, 반면에 윤구는 이 현태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 청량리 옆에서 양계장을 하는 그런 이제 친구였죠. 그런데 그 동호 애인인 장숙이가 이 현태하고 윤구한테 나타나서 왜 내 애인이 자살을 했는가, 그 남자친구의 자살 원인을 알고자 해서 저길 만나는데, 원래 이 둘이는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요한 질문에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자살을 했을 때 유서라 그러면서 편지 봉투를 받았는데, 이걸 현태의 입회 아래 유서를 읽고 싶어하는 쑥을 따라가는 현태가 그 유서는 백지였어요. 그래서 이 송도, 인천 송도죠. 송도의 호텔에서 쑥하고 이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태는 이 평양집에 어린 개양이가 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 자살하고 싶어 하니까 이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도 같은 칼을 주워 가지고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자살 방조죄로 형무소에 수감이 되지요. 그래서 현태가 수감된 뒤 석 달이 지나서 쑥은 홀몸이 아닌 채로 윤구를 찾아와서 은신처를 부탁을 해요. 근데 이기주의자인 윤구는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쑥은 거길 떠나는데, 쑥은 자기가 잉태하고 있는 생명을 출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데, 이 원치 않는 동침으로 원치 않는 사람의 자녀를 임신한 쑥이 현태의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 하는 그런 자기가 감당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의 청년을 통해서 전쟁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고통이나 갈등을 잘 이렇게 묘사한 작품이 아닌가. 또 한국인이 전쟁을 통해서 입은 상처를 잘 그려내고 있다. 또한 전후에 주인공들의 삶과 황폐해진 배경을 통해서 그걸 잘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벌써 이 생각이 나는 것은 동호의 순수한 마음, 이상적인 마음, 뭐 지금은 천연기념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생각과 또 현태의 현실적인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회복해야 될 자아 동일성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걸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제약이라고 하는 그런 원죄의식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68년에 최하원 감독이 연출하고 이순재 문희가 주연을 해서 이렇게 영화로도 제작이 된 작품입니다. 황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학이 작가입니다. 1915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돌아가시 별세하신 분인데, 이분이 평양에서 이 학교를 다니다가 또 대학은 일본으로 유학을 해가지고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이런 분이고 계속 작가 자기를 많이 쓰셨죠. 뭐 카인의 후예라든지 이런 책은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처럼 황순원 작가의 좋은 책을 읽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공유를 중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소설을 잘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편독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근데 모처럼 소설을 좋은 소설 하나 읽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운전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들어오신 강기남 대표님 클로징 멘트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거 처음에 접했을 때 우리 유영진 대표님을 통해서 이 영상에 같이 함께 할 때, 그렇게 이제 소설의 이야기를 하고 독후감을 내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소설이 너무 좋아지고, 또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또 내용도 너무 와 닿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계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늘 즐거운 복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끄겠습니다.